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유부녀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고민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인간관계 늘 열심히 해왔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늘 관계는 어렵고 이런 각자의 사연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제 밑으로 생긴 두 동서들과의 갈등이죠. 차라리 세대 차이 나고 어른이 쓴 시어머니 시집살이 내용이었으면 덜 스트레스였을까요? 저도 저보다 어린 제 밑에 동서들과 트러블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두 동서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들으시면 아마 다들 열 좀 받으실 거예요. 직접 겪었던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실컷 하면서 싸우고 말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 사이인데다가 시댁 문제까지 끼어 있으니 저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었네요. 아무리 동서들이라 해도 제가 마음대로 혼을 내려고 낼 수도 없는 거고 다 큰 어른이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꾸미고 뽐내는 걸 좋아해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왜 꿈이겠어요? 어영부영 나이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야 제가 꿈꾸던 삶이 저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일인지 알 수 있었죠.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패션을 하려면 유학을 가거나 국내 디자인과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미술학원비는커녕 매달 들어갈 많은 재료비를 지원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죠. 가능한 하다면 저도 패션 공부하러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유학은커녕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학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국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인기를 얻으며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할 때라 경쟁도 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접근이 쉽기 때문에 저처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꽤 많았죠. 저도 옷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쇼핑몰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 어쩌면 그것도 내가 원하던 꿈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새벽 동대문에서 한두 장씩 옷을 떼와서 인터넷에 사진을 찍어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돈을 만지는 법도 사업을 꾸리는 방법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턱대고 쇼핑몰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제가 뭘 알고 시작했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팔려서 다른 일 하면서 수익을 메꾸기도 했고 장사하는 법을 몰라 애를 많이 먹었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어디 배울 곳도 없다 보니 어렸던 저는 장사가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실패도 하고 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어려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덕분에 사람을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남들보다 일찍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보니 결국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의 20대였지만 덕분에 저는 매출이 보장된 쇼핑몰의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생은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제 사업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직원들도 두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던 저는 어느덧 제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았어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는 돈 관리가 가장 힘들었었죠. 그 중에서도 세금 문제는 매번 머리가 아팠습니다. 세무서를 끼고 처리를 하는데도 가끔 구멍이 생기거나 누락되는 일들이 있어 하마터면 몇 배나 되는 벌금을 낼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세무사를 찾아다니다가 한 세무사를 소개받게 되었죠.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세무사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일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사람과 저는 마음이 잘 통했고 자주 만나 안부를 묻던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보다 2살 많던 남편은 지금도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실망을 안겨준 적 없는 좋은 사람이죠. 물론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가끔 너무 딱딱하게 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제 남편이 여전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 직업과 저라는 사람을 참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편이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결혼 후에 여자들을 집에 눌러앉히거나 일하는 걸 무시하는 남자들이 있던데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고졸에 쇼핑몰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실 연애 초반에 제가 남편에게 자격지심을 가졌었거든요. 남편은 세무사에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준수한데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도 자꾸 저더러 애인 잘 구했다면서 재주 좋다는 얘기들을 해대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남편한테 왜 다른 여자를 두고 나를 만나냐 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어이없어 했어요. 뭐, 서희 널 왜 만났냐고?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그냥 오빠 정도면 좋다는 여자도 많았을 거고 집안에서도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나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 잘난 게 없잖아. 서희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다. 내가 잘난 게 왜 없어? 서희 너야말로 혼자 힘으로 쇼핑몰 운영하고 자수성가한 거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것 같은데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 만났다고 사람들이 서희 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 두 사람인데 나머지 조건이나 사람들 판단이 뭐가 중요해? 나는 혹시라도 서희 내가 그런 걸로 기죽거나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오히려 혼자 이만큼 성공한 서희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실 저도 그동안 좋은 대학 나와서 세무사하고 있는 남자친구에 대해 많이 기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땐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거지만 그래도 남들 다 나온 대학 나도 가봤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살면서 늘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오히려 혼자 열심히 해온 제가 자랑스럽다 해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를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다르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거든요. 안 그래도 남편은 여기저기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고 아드님들이 다 명문대의 전문직 출신들이라 남부러울 것 없으신 분이셨으니 아마 어머니도 바라던 며느리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나마 어머님이 점잖으신 분이라 제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고졸에 쇼핑몰을 한다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저도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못한 걸 누구 탓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록 어머님이 바라시던 조건의 며느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된 이상 저도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시고 살가운 며느리로 가까워지고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일부러 어머니를 찾아뵙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어차피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전화 한 통씩 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저도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지도 않은 며느리가 왜 이리 자주 전화하는지 어색하고 난감해하시던 어머님도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고 하다 보니 익숙해지시는지 언젠가부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린 날에는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아침에는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식사는 잘하셨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많이 바빴니? 아, 나는 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줄 알고 준우한테 물어볼까 했다. 그래, 바쁜 일은 좀 괜찮고? 네, 이제 괜찮아요. 아, 어머니, 그래서 저 내일 어머니 뵈러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랑 백화점 구경 가요. 어머니, 갔다가 차도 마시고 데이트해요. 그럴까? 그래, 너 안 바쁘면 그렇게 하자.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댁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시간이 날 때면 남편 없이도 어머님을 찾아가 따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제가 하도 적극적으로 들이밀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시고 꺼려하시던 어머님도 점점 저를 귀여워하시고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노력 끝에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저도 어느새 시댁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며 제게 고마워했고 덕분에 저는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일도 결혼도 잘 유지하고 있다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것들 모두 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게 제일 값진 일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평생 유지될 줄 알았던 제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두 동생들이 비슷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보다 4살, 6살 어린 남동생들은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두 사람들 연애 시기가 비슷한 탓에 몇 달 간격을 두고 나란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제게는 2명의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동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궁금했고 나중에 새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친목 보모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너무나 잘못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막내 동서까지 합류한 뒤로 두 동서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두 동서는 가족이 되기 이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해외 유학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명문대 출신이라는 동서들은 유학 중 만난 친구 사이였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저희 시동생을 만나게 된 막내 동서를 통해 둘째 시동생과 큰 동서가 소개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친구끼리 형제를 만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닐 텐데 두 사람 사이가 무척 좋은지 그런 일이 다 있게 되었네요. 가족이 될 사이에 친하다는 건 축하할 만큼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게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내 동서가 시집을 오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식사 준비는 어머님이 미리 거의 다 해두셨지만 며느리들이 상을 차리고 거들기 위해 모두들 주방에 모였죠. 식사 준비를 혼자 하신 어머님이 힘드셨겠다 싶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어머님을 거실로 보내드렸죠.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차라리 저라도 불러서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너도 바쁜데 부르기는 무슨, 이 정도는 나 혼자도 그냥 하지. 그래도 애들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잠깐이라도 좀 쉬세요. 그럼 그럴까? 하긴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너희들만 불편하겠다. 그럼 큰애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둘째 셋째한테 잘 좀 알려주고 셋이 대화도 좀 하면서 친해지렴. 그럴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거실로 보내고 새 며느리들만 주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요리할 건 별로 없었고 음식들 옮겨 담고 세팅 정도만 하면 끝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으니 동서들에게 그릇들이 어디 있는지 어머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려주며 같이 상을 차리려고 했죠. 저 큰 동서, 작은 동서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뭐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큰 동서는 갈비만 한 번 더 재워주고 작은 동서는 그릇 좀 씻어줄래요? 아,
그 어머니는 갈비 바싹 구운 거 안 좋아하시니까 살짝만 앞뒤로 구우면 돼요. 부탁해요. 사실 두 사람이 몇 달 간격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저는 아직 큰 동서와도 친해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상견례와 결혼식을 제외하면 그날이 세 번째였고요. 그래서 저도 동서들이 참 불편했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어리고 제 밑에 동서들이라지만 무턱대고 반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한 건 동서들도 마찬가지인 건지 제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쇼핑몰하고 시장 다니면서 산전수전 겪었고 어디 가서 친화력 없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도 두 동서를 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들 모르는 사이에 처음 만난 거라면 서로 통성명도 하고 두루두루 지내며 친해질 텐데 두 사람은 오래된 사이에 저만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두 사람과 제 사이에는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 했어요. 둘이서만 떠들기 바쁜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어? 괌은 나도 안 가봤는데 사람 많긴 많지. 호텔이랑 쇼핑몰에 거의 다 신혼여행 온 사람들 같더라.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괌인 건지 제주도인 건지 모르겠더라고. 차라리 다음번엔 멀더라도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가야겠어. 동서, 이거 그릇이 제대로 안 닦여서 다시 좀 씻어줄래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니? 차라리 유럽을 가야 좀 덜하긴 하지. 동서, 누가 이것 좀 씻어줄래요? 아니 근데 괌 갔을 때 우리 다 같이 발리 갔던 거 기억나더라. 혜진이 너 기억나? 그때 발리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좋았잖아. 그때가 좋았는데 요즘엔 걔나 소나 발리 간다 설치돼서 너무 짜증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느라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지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결국 제가 직접 해야 했죠. 결국 그날 상은 저 혼자 다 차리게 되었네요. 사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친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할 얘기가 많을지언정 다른 사람 앞에 두고 그러는 게 예의일까 싶더라고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 두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괜히 사람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냥 놀러 온 상황도 아니고 시댁에서 식구들 다 모여 식사하는 자리인데 말이에요. 한시바삐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웃고 놀고 있는 동서들을 보며 황당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저도 동서들을 대하는 게 처음이었고 동서들과 제 사이에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동서들의 무시는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기에 매번 볼 때마다 그 난리들인지 시댁에서 동서들을 함께 만나는 날이면 저는 늘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동서들 다들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아, 지혜야, 나 너 줄 거 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화장품 기억나? 내가 백화점 갔다가 내 생각나서 하나 사왔어. 어머 진짜 그거 품절이라 그러던데 어떻게 구했어? 나 VIP잖아. 매니저 언니한테 구해달라 했지. 너무 고마워. 근데 하나 더 있네. 이건 뭐야? 아, 이건 어머님 거 이따 드리려고. 아 그래? 나 봐봐. 어때? 색 잘 어울려? 둘이서 식사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화장품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요리를 시작하기도 뭐하고 뻘쭘하게 있다가 말을 붙였죠. 어머 화장품 샀어요? 너무 예쁘다. 막내 동서랑 잘 어울리네요. 네? 아, 네. 둘이 친하다더니 취향 같은 것도 잘 아나 봐요. 두 사람은 유학 시절 만났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그랬나요? 그땐 어땠어요? 타지에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좀 나았겠다. 그쵸? 네. 뭐 지혜랑 저랑 유학 가자마자 친해져서 그나마 버텼죠. 사실 거기가 미국에서도 현지인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명문대라 다른 유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 둘 다 정말 공부를 잘했나 보다. 그냥 명문대도 아니고 해외 명문대를 나오고 나는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 남들 대학 시절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게 많네요. 미국, 수업은 어때요? 어머, 형님 대학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래도 국내 대학 정도는 나오신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나 고졸이에요. 하긴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니까 고졸이 더 특이하겠네요. 저는 아주머님도 그렇고 시댁이 다들 학벌이 괜찮아서 형님도 그러신 줄 알았는데 하긴 쇼핑몰 하시는데 대학이 필요하진 않겠죠?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최대한 두 동서와 친해져 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할수록 오히려 동서들과 더 멀어만지는 기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는 동서들은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들은 이후로는 저를 더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귀속말하며 수근거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하면서 깔깔대는 걸 보니 누가 봐도 제 얘기일 것 같더라고요. 귀속말이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를 무시하는 얘기인 듯 했습니다. 교묘하게 주어를 빼고 말하는 탓에 나에 대한 얘기인지 정확히 짚을 길이 없었죠. 하지만 머리 나빠서 고등학교 나와 장사를 한다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제 얘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탓에 따져 부를 수도 없지만 정황상 제 얘기가 분명한 것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걸 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얼기도 했고 또 증거도 제대로 없고 2대1인 상황에 제가 따져 물어봤자 괜히 저만 바보가 될 게 뻔해 보였어요. 근데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목소리가 작다고 생각하는지 제 앞에서 다 들리게 영어로 제 욕을 하곤 했습니다. 대학 못 나와서 무식하다, 말도 섞기 싫다, 시장에서 장사나 하면서 명품 두르고 다닌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를 했죠. 가만히 듣기가 좀 그렇네. 그래, 설마 동서들이 내 앞에서 내 욕을 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어? 근데 나도 들리길래 들었지만 어디서 남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게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대학 못 나오고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두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없지 않아요? 동서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욕을 하냐고.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해. 두 사람도 이제 결혼도 했고 유학하던 시절에 어린애들 아니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고 있으려고? 나 혼자 하게 두지 말고 내가 안 시켜도 각자 할 일 알아서 찾아서 좀 해. 하긴 어차피 내가 시켜봤자 아무도 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해서 뭐 하겠어. 그치? 네. 죄송해요. 아무리 그랬어도 참았어야 하는 건 내 말이에요. 제가 못 참고 두 사람에게 일침을 가한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철저히 왕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따돌림 당하면 그 기억이 평생 가는 법인데 설마 하니 나이 다 먹고 그것도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라리 둘이서만 짝짝꿍하고 편먹고 놀면 어쩌겠냐 싶어 참겠는데 이것들이 어머님까지 포섭해서 저를 따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지금 둘째 막내랑 같이 밥 먹고 왔지.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바쁘다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들이 너는 바쁘다고 해서 우리끼리 왔는데 아니었니? 아니요. 맞아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그래. 뭐 바쁘다니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큰 며느리잖니. 바빠도 종종 다 같이 시간 내서 보고 그러셨구나. 애들 말 들어보니까 애들이 아직 너를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애들끼리는 원래 친구라 사이가 좋은데 큰애 너만 멀게 느껴지면 좀 불편하지 않겠니?
물론 너도 아직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윗사람으로서 먼저 아우르고 그래라. 서희,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하잖니. 애들도 너랑 친해지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무섭고 다가가기가 좀 그런가 보더라. 내가 말은 잘 해놨다만 그래도 내가 따로 애들 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래, 나는 서희 너만 믿는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한테는 어머님 만난다는 얘기를 전한 적도 없으면서 이것들이 중간에서 지들 마음대로 나를 컷하고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말을 지어냈네요. 두 사람이 점점 나를 가지고 노는 듯 싶어 정말 화가 치밀었죠. 대체 왜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핍박하는지 저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뒤에야 그 이유를 두 사람에게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들 하는 꼴이 하도 어이없어서 제가 대화 한번 하자고 따로 불러 모았거든요. 큰 동서, 막내 동서,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따로 만났다며? 나한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은 왜 내가 바빠서 못 왔다고 알고 계시지? 형님 바쁘신 거 맞지 않아요? 쇼핑몰 맨날 바쁘시다면서요.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바쁘실 줄 알고 따로 연락 안 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형님 그날 오셨어도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 모시고 미술관 다녀왔거든요. 내가 재미없을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미술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기초교육 과정은 배우셨겠지만 그런 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보자고 하면 혼자 지루하실까 봐요. 뭐, 대학 안 나오면 미술관도 못 갈까 봐? 동서, 나도 그림 볼 줄 알고 예술 좋아해. 한번 물어나 보지. 왜 마음대로들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해? 어머, 무시하다뇨?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니야? 어려울 거라느니 멋대로 판단하고 어머님 앞에서 일부러 나 빼놓고 그런 게 무시가 아니면 뭐가 무시야? 그리고 내가 치사하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둘이서 영어로 쑥덕거리는 거 내 얘기한 거잖아. 내가 바보라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줄 알아? 사람이 눈 감아주고 적당히 눈치 주면 조심할 줄 알아야지. 두 사람 대체 나를 어디까지 무시하려는 거야? 아, 형님이 자꾸 무시한다 하시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저희랑 형님이랑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가족 간에 무슨 급이 있다고? 끼리끼리라는 말 모르세요? 저희는 명문대 유학파잖아요. 근데 형님은 고졸의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고 저희랑 교양도 수준도 안 맞잖아요. 저희랑 형님은 급이 아예 다르다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겠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리 두는 걸 가지고 무시라고 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저희도 형님이랑 어울리긴 힘들어서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두 사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따돌리는 게 겨우 학력 때문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명문대 유학하면 어쩌라는 건지 저더러 못 배워서 옷장사나 한다며 무시를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네들은 그 좋은 학교 나와서 결혼하고는 전업주부하겠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살면서 저를 무시하네요. 더 웃긴 건 집에서 살림하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한가한 두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시댁 행사에는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지곤 했습니다. 제사도 안 하는 시댁에서 하루 다 같이 모여서 전부 처먹자고 그랬더니 전날 둘이서 같이 뭘 먹고는 장염에 걸렸다면서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두 사람이 그날 만나서 브런치 카페 간 사진을 봤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얌체같이 구는 동서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겨우 그딴 걸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씩 패주고 싶었지만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도 어린 두 동서들에게 당하고 있는 걸 어디다 토로할 수도 없고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네요. 사실 형제들 간의 사이도 좋았고 동서들도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었기에 제가 말을 꺼내 분란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태 제가 살아온 방식처럼 제가 처한 그 문제 역시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 딴에도 여러 방법을 써봤어요. 동서들한테 화도 내고 친해지고 싶다고 다정하게도 굴어보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만 바보가 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 수 있는 남이면 방법이 쉬울 텐데 앞으로 평생 보고 살아야 할 사이에 계속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겨우 참고 있는 저를 기어이 폭발하게 만들었네요. 동서들이 시집오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던 탓에 저희 부부가 꽤 애를 먹었거든요. 어머님과 저희 부모님도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걱정을 하고 계셨고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첫 손주 생각에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게 결혼하고 한참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된 탓에 저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당장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알렸고 다음 주말 시댁에서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서군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는 당연하게도 두 동서도 함께였습니다. 굳이 그 둘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서 두 사람도 식구들 앞에서는 제일 친한 동서를 보고 싶었죠. 동서 두 사람도 식구들 앞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축하한다면서 가식을 떨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저희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또 사람 속을 긁는 소리를 하는 거죠. 형님, 임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래, 다들 고마워. 근데 형님은 걱정 안 되세요? 무슨 걱정하니? 보통 자녀의 지능은 엄마를 닮는다잖아요. 혹시 아이가 형님 닮아서 무식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봐요.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시조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딸인 게 낫겠네요. 아들이면 좀 그래도 딸이면 형님처럼 대충 쇼핑몰 같은 거나 하면 될 테니까. 그쵸? 그동안 저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다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 마음이 그런 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두 동서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기고만장한 두 동서의 길을 제대로 잡기 위해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도 빵빵하고 명문대 유학파 출신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동서들을 제가 무슨 수로 휘어잡겠어요. 저도 마음은 먹었지만 제 생각보다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지인과 함께 자리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동서들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주변에 유학 다녀온 사람이 있더라도 똑같은 학교 출신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연하게 생긴 그 기회에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학교 중 제가 동서들이랑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머, 정말 그 학교 출신이세요? 그럼 혹시 같이 학교 다닌 유학생들도 좀 아실까요? 다는 모르지만 뭐 위아래로 어느 정도는 알죠.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한국 유학생이 워낙 없었어서요. 그래서 졸업한 뒤에도 모임이 있을 정도로 끈끈하거든요. 그럼 혹시 오혜진이랑 김지혜라고 아실까요? 서희 씨가 걔들을 어떻게 아세요? 어머, 정말 아세요? 알다 말다요. 저도 직접 알고 지낸 건 아닌데 걔네 유명했거든요. 제가 동서들 이름을 대자 그 귀인이 제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걔들 둘이 똘똘 뭉쳐 다니기로 유명해서요. 그리고 워낙 노는 자리에 빠지지를 않아서서 저도 자주 봤었죠. 파티한다 그러면 항상 있었으니까요. 동서들이 유학 시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놀기도 참 열심히 놀았던 모양이에요. 매일 클럽에 파티에 술도 그렇게 잘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 앞에서는 얌전한 척 와인 한 잔도 잘 못하겠다던 동서들의 새로운 모습에 저도 많이 놀랐네요. 그동안 두 사람 뒤를 캐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저는
그날 정말 좋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동서들의 과거 사진까지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보이면 두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심 생각이 많아졌죠. 어릴 적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술 먹고 좀 놀 수도 있지 결혼해서 마음 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걸로 괜히 협박하는 게 맞나 싶어서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동서들이 제 속도 모르고 또 제 앞에서 유학 시절 얘기를 하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는 모르는 대학 얘기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바보 같다고 비웃는 거죠. 형님, 저희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근데 이번에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랑 형님이랑 환경이 다른 걸 어쩌겠어요. 유학 다녀온 저희끼리 통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 동서들 유학 다녀와서 정말 좋았겠다. 근데 동서들 유학 가서 흑인 만나봤다며? 연애도 아주 인종별로 다양하게 많이 했다던데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나 봐. 나는 동서들이 술도 못 먹고 연애도 못 해봤다. 그래서 유학 가서 얌전히 공부만 한 줄 알았지. 놀라운 제 한마디에 두 동서가 갑자기 파르르 떨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 학교에 동서들만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어떻게 듣는 수가 있지. 세상이 참 좁지. 나도 깜짝 놀랐어. 이런 사진이 아직까지 있을 줄은 동서들도 몰랐을 거야. 제가 마지막 쇠기로 동서들이 유학 시절 놀러다니며 찍혔던 사진들을 보여주자 동서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서들, 사진이 참 잘 나왔다. 두 사람 이때도 정말 친했구나. 이걸 나만 보기는 좀 아깝다. 그치? 형님, 안 돼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왜? 비밀로 해야 해? 동서들이 지금 이미지가 좀 얌전해 보여서 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어서 좀 놀 수도 있지. 이런 게 무슨 흠이라고. 식구들도 놀라긴 하셔도 이해는 해주실 거야. 형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거 다 철없던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나쁜 짓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끼리 비밀로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제발 말하지 말라며 제게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나를 개무시하던 두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걸 보니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글쎄, 나도 고민이 되긴 하네. 과거 일로 괜히 분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두 사람이 여태 나한테 한 게 있어서 그런지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반성하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럼 두 사람 하는 거 봐서 천천히 결정할게. 어차피 좀 기다린다고 두 사람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치? 결국 저는 당분간 두 사람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는 말을 했지만 남편도 어이없어 하긴 하면서도 그냥 두자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생들이 헤어지기까지 할 건 아닐 거고 그럼 그냥 그걸 제 무기 삼아 두자고 말이에요. 정말 그 덕분인지 그 뒤로 동서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기 전에 다들 와서 준비를 끝내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무시하는 법이 없네요.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두 동서들 단돌이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저희 아이도 무사히 출산했고 식구들 바람대로 딸을 낳아 모두의 예쁨을 받고 있네요. 앞으로 두 동서들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제 손에 카드가 있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